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3월 셋째 주, 3월 넷째 주죠. 넷째 주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한국 주식에 봄이 오는가라고 하는 좀 자극적인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간단하게 제가 리뷰를 좀 드리자면요. 일단 저번 주도 비슷한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에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신 그림이 S&P 500에 대한 그 그래프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코스피에 대한 올해 초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명하게 지금 갈리죠. S&P 500은 지금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저번 주도 파월이 이게 유의미하게 그 비둘기 파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그렇게까지 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부터 계속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시황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대체 왜 그러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좋았던 미국은 올해 초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작년에 너무 안 좋았던 한국은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주식이 안 좋을 수 있는 이유 말씀드렸죠. 사실 트럼프가 지금 그 정책을 펼치는 것들이 미국 주식을 신경 쓰지 않고 현재 미국 내에 있는 부채 문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쁜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이 안 그래도 고평가 될까 하니까 내리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한국은 왜 오르느냐? 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 주식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 주식이 계속 선에서 오르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대체 왜 오르는 걸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승을 지지하는 근거가 여러 개 있다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은 환율입니다. 사실 이 환율이 지금 1,400원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 1,400원대인 환율이 상승 근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환율이 1,400원인 거는 지금 역대급으로 높은 게 맞아요. 저 현재 그 보게 되면은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달러 인덱스 차트거든요. 이 달러 인덱스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 트럼프가 당선될 때까지 높아졌다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정책들을 펴기 시작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여기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그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이 지금 정세가 지금 안 좋으니까 위험하니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아직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발상 투자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1,400원 정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환율이 여기서 더 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1,500, 1,600 정도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실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이 그 엄청난 위기가 오는 수준에 됐었을 때는 그 환율이 오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갈 여지가 있느냐라는 걸 따져봐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이 환율이 단순히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하다면 사실 이거는 그게 결론 어떻게 났던 간 해소가 될 거란 말이죠.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해소가 되면은 그 즉시 환율이 정상 가치가 높아집니다. 왜냐? 환율이 지금 충분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게 되면은 우리가 그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환율이 비싸잖아요. 근데 반대가 돼요. 외국인 입장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현재가 달러가 지금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저렴할 시점이기 때문에 원이 제일 저렴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외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외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국 주식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자기가 원을 싸게 샀으니까 이제 그 원에서 오는 환차익까지 노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달러가 좀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반전될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는 경기가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높은 게 오히려 외인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승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평가입니다. 한국 주식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습니다. 역대급으로 보더라도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2025년 2월달, 3월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PBR 기준으로 지금 0.89배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 코스피의 PBR 역사적 평균은 1보다 약간 높아요. 1.1인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 회귀란 말 하지 않습니까? 평균 회귀. 즉, 밸류에이션이 평균 수준으로 가기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0.89에서 1.1로 갈 수 있는 상승 남아야 될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주식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외인 입장에 봤을 때 어떻죠? 아, 지금 달러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원달러도 지금 엄청 나락으로 가 있어서 원화가 되게 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주식도 싸요. 가장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대신할 어떤 투자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그 순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실 요러한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려면 사실 정책도 우리가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뭐 밸류업이네, 상법 개정이네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나 추경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되게 안 좋으니까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하고 정부까지 껴서 실질적으로 추경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지지부진하겠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부가 돈을 푼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시장에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어떤 격언이냐? 중앙은행, 정부랑 싸우지 마라. 즉 정부랑 중앙은행이 돈 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상 말 그대로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 즉시 자산 가격은 오릅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논의가 오고 가는 단계에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밸류업 헌법 개정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외인들 비춰봤을 때는 한국 주식 그래도 좀 매력적으로 보이네 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봤었고 저는 그래서 그 이번에 1회차 세미나 때 제가 작년 12월에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런 좋은 포인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할 것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승 요인만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꼭 하나의 요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무조건 상승, 무조건 하락.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공존하죠. 그래서 주식시장 확률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일단 아직까지는 전국이 불안하죠. 그죠?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금 오전에 보니까는 그 국무총리 탄핵된 거는 기각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면 너무 위험하니까 좀 너무 민감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운 건 맞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키워드가 여기서 떠오르게 되는데 뭐죠?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 때문에 한국 시장은 지금 매우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선뜻 세게 베팅하는 거를 꺼릴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미국이 안 좋아질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여러 시황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 주식이 안 좋은데 우리 주식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미국 주식이 현재 고평가 논란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지금 전고도 회복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미국 주식 정치가 지지부진한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은 어떨 것이냐. 사실 한국은 미국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사실 근데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이 완전 폭락하지 않는 이상이야. 즉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이야. 사실 미국 주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한국 시장이랑 그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순환매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세계적으로 위기가 될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투자처를 찾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표적 관세를 많이 썼죠. 표적 관세.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이랑 교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흑자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너네 관세 때릴 거야. 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사실상 이제 리스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좀 리스크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내부의 위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내부에도 지금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홈플러스 사태를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소속돼 들려온 소식들이 건설사들이 부도난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광산의 카나리아, 즉 무슨 말이죠? 큰 위기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뉴스는 가급적 묻혀가는 분위기고 수습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게 수습이 잘 안 된다면 이게 후속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건설사 리스크랑 그리고 이런 부동산 리스크 있죠. 요거는 그리고 가계부채 리스크. 저는 이건 언젠간 터질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주식이 오르는데 제한되는 거 아닌가, 혹은 이것 때문에 폭락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단 말이죠. 자, 요약하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은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쉬운 답 원하죠. 쉬운 답을. 그래서 오른다는 거 내린다는 거야. 그죠? 근데 저는 항상 내리는 것도 얘기하고 상승인 것도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전 이렇게 해야 될 생각을 해요. 왜냐? 원래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항상 오른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내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그런 요인들이 공존하는 거죠. 항상 공존하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승이 더 셀까? 하락이 더 셀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베팅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확률이니까. 자, 그러면 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상승 흐름이 일단은 더 강한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그것은 차트가 증명해주죠. 차트라는 게 무엇이죠? 기본적으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움직이는 게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외인 기관 같은 플레이어도 어떻게 움직이느냐, 즉 수급이죠. 수급도 보게 됐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기 시작했고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증시가 지금 전고점 근처에 와 있거든요. 2682 전고점인데 거기까지 온 것도 봤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자면 상승을 한다면 이게 폭발적이진 않을 것 같고 꾸준히 천천히 오르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약간씩 조정받으면서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게 폭발적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지금 현재 리스크 요인들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이 주식이 오른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는 점진적 상승을 기대하는 게 맞지, 뭔가 폭발적으로 뭔가 엄청난 호재가 터져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이거 위험하고 오히려 꾸준히 오를 주식들을 선별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어요. 즉 개별적 플레이를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한 시장의 심리가 확실히 강세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확실한 강세장이면 사실 지금 현재 쭉쭉 올라가야 맞는데 지금 현재 증시의 흐름을 봤었을 때 꾸준한 강세장까지는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테마에 분산하는 게, 즉 가치주, 퀄리티주, 소형주주 이런 데 분산하는 게 중요한 플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해지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하락 요인들이 모두 다 테일 리스크급 위기예요. 무슨 말이냐? 폭락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각 개별의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간다. 뭐 이것도 사실상 확률로 봤었을 때 높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죠? 이게 실현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미지수죠. 그리고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상황, 이것도 사실상 테일 리스크급 위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금융위기 수준이니까. 이것도 사실상 일어나기 전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 불안이 지금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조기에 봉합되기를 우린 바라야죠. 근데 이게 봉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뭔가 그러면 좀 더 큰 일이 나겠죠. 뭐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내부에서 전쟁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다 테일 리스크. 즉 무슨 말이죠? 하락이 온다면 점진적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뭔가 쇼크성으로 진짜 엄청나게 크게 세게 하락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90% 이상의 자산은 주식 롱에 베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주식이 오른다 베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퀄리티, 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플러스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강세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중을 줄여서 혼합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 리스크를 해지를 하긴 해야 되겠죠.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사실 테일 리스크긴 한데 그렇다고 하기엔 요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테일 리스크 요인들이 좀 저는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테일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풋을 깔아놓는 게 도움이 돼요. 풋을 깔아놓는다고 부르게 되죠. 요걸 해독해 되면은 사실 제가 들고 있는 90% 이상의 주식들이 다 폭락한다고 할지라도 이 풋옵션이 저를 보호해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풋옵션에 대한 그 프리미엄 비용이죠. 그거는 제가 주식에서 번 돈 가지고 순환수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현재 상황에선 베스트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현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점진적, 그럼 이제 이거죠. 그럼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언제 망할 것이냐, 언제 이 포트폴리오 성과가 안 좋을 것이냐 생각해봤을 때, 그것은 포트폴리오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거나, 즉 무슨 말이죠? 한국 주식시장이 점진적 하락을 하거나, 혹은 박스권 행보를 한다 라고 했었을 때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확률이 제일 낮아요. 현재 특히나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단 말이죠. 특히나 밸류에이션이 지금 0.89란 말이죠. 그죠? 0.89인데 여기에서 사실 점진적 하락을 해서 계속 내려간다고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박스권 행보를 한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별적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이 개별적 플레이를 통해서 수익 획득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현재의 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시황 컨텐츠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좀 공부를 시키기 위한, 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제 사고의 흐름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런 걸 찍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요. 아, 폰터스 대표는 저렇게 사고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와 함께 주식 공부를 좀 더 딥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 환급반을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환급반에 오시면 제가 그 조금 더 이 유튜브에는 공개할 수가 없는 좀 딥한 내용들, 좀 내용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환급반에서는 VOD로 공개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주기적 세미나 그런 것도 진행하면서 퀀터스를 올바르게 쓰고 퀀터스를 통해서 그 가장 그 궁극의 투자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이드 해드리니까요. 여기 펀터스 들어오시면 가장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저희 펀터스가 현재 그 VIP 프로그램을 같이 론칭을 했습니다. 같이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VIP 프로그램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와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VIP 가입 같은 경우는 그 저희 펀터스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오늘은 마무리하는 것을 하고요.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